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폐가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나는 탐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 중 몇 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폐가를 탐험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탐험을 가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낡고 어두웠으며 수많은 괴담들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였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출발했다. 정확한 위치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었고 우리는 휴대폰 GPS를 이용해 폐가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주변은 깜깜해지기 시작했다. 폐가는 대문이 부서진 채로 벌거숭이처럼 서 있었다. 입구에 서서 우리는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며 겁내지 않는 척 미소를 지어보았다. 생각보다 더 으스스하네.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폐가의 첫 번째 방은 거실로 보였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벽지는 갈라지고 썩어 있었다. 희미한 조명에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방을 비췄다. 폐가의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각자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 순간 뭔가가 창밖에서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뭐야? 나는 움찔하며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 소리일 거라고 애써 안심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집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로 하고 각각 다른 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2층 복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어느 방에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났다. 이게 뭐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곳은 확실히 아무도 살지 않던 장소였는데 누군가 남겨둔 흔적인 걸까? 그 순간 방 구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 옷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특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여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쳤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1층에 있던 친구들도 내가 다급하게 내달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모였다.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곧 우린 집 밖으로 빠져나갔다. 밖에 나오니 밤 공기가 한결 상쾌하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내가 장난친 것 아니냐며 의아했지만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동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인터넷에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 그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여자가 그 집에 나타난다는 괴담이 이어져 온 것이었다. 나는 이후로도 그곳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다시는 그 폐가를 찾지 않았다. 가끔 친구들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그 여자가 실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내 상상의 산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나의 폐가 탐험은 끝이 났지만 때때로 인터넷에서 폐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가 쳐지곤 한다. 고스트 스토리는 언제나 매력적인 법이지만 직접 경험한 공포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세워진 오래된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곳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좁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지방 주민들은 이 집을 검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칭이 붙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의 외관이 오랜 세월 동안 관리되지 않아 칠이 벗겨지고 검게 그을려 보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과 관련한 오싹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이웃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과거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저 신비롭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이 오랜 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우려한 이웃 몇 명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마을의 자경단 멤버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집안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 가족이 모두 엉켜 쓰러져 있었고 시신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남긴 듯한 괴이한 흔적들이 있었고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사건은 전설로 간주였지만 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갓 이사 온 사람들은 자정이 넘으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문 밖에서 검은 실루엣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이 가족이 찾아와 무언가를 호소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을 방문하려 했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방문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집안에 들어서면 온몸을 통한 차가운 기운이 엄습하고 아무 이유 없이 숨이 가빠져 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각종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탐험가 한 명이 마침내 실체 확인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최신 기술 장비를 동원해 그 집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탐험가는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카메라와 레코더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안에서 경험한 것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카메라는 이상한 잡음을 기록했고 레코더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괴상한 소리들이 담겼습니다. 비디오에서 그는 명백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탐험가도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토대로 많은 이론을 제시했지만 그중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 한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며 파랗게 질린 추억 속에 암울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검은 집을 지나치며 한잔하게 소름을 느낄 뿐입니다. 이 집은 과거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루처럼 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한국 인터넷을 떠돌며 새로운 청중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지수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가구와 함께 남루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으스스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지수는 자정이 넘어갈 무렵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불을 몸에 바짝 두르고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한참 후 지수는 잠시 휴식을 위해 눈을 감았을 때 분명 집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또렷해졌다. 지수야, 지수야. 마치 아파트 너머 어딘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다. 겁에 질린 지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우풍이 새어들어온 창밖을 쳐다보며 그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소음이 심한지 의아했다. 지수는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으며 긴장감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복도를 걷던 중 현관문 아래로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다닐까 하는 생각에 문을 열기란 너무 두려웠다. 그는 조용히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너머의 또렷한 기척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음성 지수야 가 들렸다. 공포에 찬 지수는 혼비백산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소리는 단지 현관문 밖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다. 지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담요를 얼굴까지 덮고 달아오르는 심장 소리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무작정 천정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방의 사각지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 듯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가 반이 응시한 그곳에선 그림자가 일렁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죽이며 다시 바라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고. 그날 밤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방의 형광등을 켠 채 밤을 새우기로 했다. 그 불빛 아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섬뜩한 목소리와 그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지수를 좀먹어갔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결국 그 건물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온라인 카페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기묘한 사건들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지수가 살고 있는 층에서는 과거 낙태 사건과 관련된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타난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와 그림자가 지금껏의 아파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지수는 서늘한 공포감에 휩싸여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파트를 급히 뛰쳐나왔고 2번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정말로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된 것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로 지수는 그 끔찍한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로도 그 아파트에는 매번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를 와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소문이 기어코 이어졌다고 전해진다.